네, 공통영어의 YBM 김은영 2과 본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살펴보시면 K-Delivery, K-배달, 한국의 배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형용사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Speedy and Reliable, 빠르고 신뢰할 만한 K-배달. 그래서 Speedy부터 Reliable을 앞쪽 K-배달로 수식해 주시면 됩니다. Reliable은 신뢰할 만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네, 1번 문장부터 볼게요. In Korea, 한국에서 nearly anything, 거의 어떤 것이, 여기서 nearly는 부사입니다. 거의라는 뜻이고 같은 단어로는 almost가 있습니다. 그리고 be까지가 동사가 되고 있는 거죠. 비동사가 쓰여 있기 때문에 뒤에는 보어 delivered라는 과거분사가 나와 있고 과거분사는 형용사입니다. 배달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문장의 태를 봤을 때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가 쓰여 있어서 이 부분을 보고 우리는 수동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보시면 within 24 hours, 24시간 이내에, 여기 나와 있는 within이란 전치사는 뭐뭐 내에 이런 식으로 해석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 문장 가볼게요. Delivery is not limited to Korea. 배달은 is not limited. 이 부분도 역시 수동태가 쓰이고 있고요.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to 전치사니까 코리아까지 묶어주시고 한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달은 한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많다라는 거죠. 계속 보시면 however, 그러나 a unique culture, 하나의 독특한 문화가 has developed, 발달되어 왔습니다 라는 뜻. 여기서는 has 플러스 과거분사가 쓰여 있어서 문장의 시제 자체는 현재 완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around는 뭐뭇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뒤에 명사까지 묶어주시면 industry에서 묶어주시고 한국의 배달 산업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습니다 라는 뜻. 여기서는 실질적인 동사 역할을 develop이 하고 있고 근데 develop 뒤에는 지금 목적어가 안 쓰여 있죠. 바로 전치사, 명사 이렇게 전치사구, 수식어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일형식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배달은 한국에 국한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독특한 문화가 발달해 왔습니다. 한국의 배달 산업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3번 문장 볼게요. People in Korea,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can order,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 whatever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whatever의 형광펜을 치시고요. 일단은 what을 강조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what이라고 하면 무엇인데 ever가 붙으면은 무엇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 잡아보시고 문법적인 것은 문장을 다 해석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whenever they want, whenever도 마찬가지입니다. when이 언제라는 뜻이니까 ever가 붙어서 언제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언제든지,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해석은 이렇게 봐주시고 whenever부터 want까지는 괄호를 쳐주세요. 네, 그 다음에 and가 나오고 and가 나왔을 땐 병렬 구조를 따져줘야 되죠. 뒤에 나와 있는 have라는 동사와 앞에 나와 있는 order이라는 동사가 지금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and 다음에 여기도 역시 조동사 can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해줘야겠죠. 그렇게 보시면 have it delivered, 그것이 배달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 이 부분도 형광펜을 치겠습니다. 여기서는 have라는 동사가 가지다의 뜻으로 쓰인 것은 아니고 사역동사의 의미로 쓰입니다. 사역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뭐뭐 하게 하다 라는 뜻. 그래서 이 두 번째 동사 have 뒤에 it이 목적어고 delivered가 목적격 보어가 되는 겁니다. 사역동사가 쓰일 때는 목적격 보어에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동사 원형이 아니라 과거분사 PP 형태가 나와 있죠. 이럴 때는 이 목적어와의 관계를 봐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it이라고 하면은 앞에 나와 있는 whatever they want가 되게 돼요. 원하는 무엇이든지 그것을 배달되게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은 그것이 배달하게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쓰여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는 능동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 배달이 되어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수동입니다. 목적어가 지금 행동을 이렇게 받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관계는 수동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럴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pp를 써주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역동사가 쓰였다라고 해서 동사 원형인 deliver를 쓰면은 틀리게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네, 계속 보시면 wherever they want, wherever도 형광펜 쳐주시고요. where이 어디에서 라는 뜻이니까 뒤에 ever가 붙어서 어디에서든지 해석은 이렇게 잡고요. 그렇게 보시면 그들이 원하는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배달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wherever부터 want까지도 일단 형광펜을 쳐주시고 해석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문법적인 포인트를 설명드릴게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주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를,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를 주문할 수 있고, 그게 그들이 원하는 언제든지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를 주문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배달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어디에서든지 배달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whatever에 대한 문법적인 지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때 whatever는요 anything that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anything that으로 바꾸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anything이 선행사고 that부터 want까지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anything을 수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want 뒤에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불완전한 문장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whatever 같은 것을 복합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복합관계대명사 플러스 불완전한 문장은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문장에서 보시면 whatever they want가 지금 order의 목적어로 쓰였죠. 명사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복합관계대명사는 여기서 명사 역할하는 절, 명사절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whenever를 보게 되시면 여기 나와 있는 when은 관계 부사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when에 ever가 붙게 되면 복합관계 부사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whenever는 at any time when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anytime이 선행사고 when이 관계 부사 역할을 하게 되니까 뒤에 want까지 묶어서 anytime으로 수식을 한 다음에 at부터 여기 want까지가 하나의 지금 부사구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whenever부터 끝까지는 하나의 부사절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hen부터 끝까지 묶어준 것은 하나의 수식어구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수식어구 중에서 부사 역할을 하는 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whenever 같은 것은 복합 관계 부사라고 하고, 복합 관계 부사는 관계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부사절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장 뒤에 보시면 they want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복합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want로 끝나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뒤에 뭐가 생략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want 뒤에 지금 to order it이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들이 그것을 주문하기를 원하는 어느 때든지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오는 거죠. want 다음엔 to 부정사가 나와야 되니까 to order, 이 order이라는 동사는 앞에 나온 order이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대명사 it은 whatever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이것을 이제 it으로 바꿔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o order it이 생략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wherever 마찬가지입니다. where 자체가 관계부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ever가 붙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것도 역시 복합 관계 부사가 되는 거고요. wherever는 at any place where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any place가 선행사가 되고 where부터 want까지가 any place 쪽으로 수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wherever도 똑같이 복합 관계 부사고요.
뒤에 역시 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되죠. 이것도 역시 부사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want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것도 역시 앞에 반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want 뒤에 생략된 부분을 쌤이 밑에다가 써드리면은 네, to have it ordered 이 구절이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have it ordered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이 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얘를 넣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그것이 배달되게 하기를 원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것을 배달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3번 문장에서는 문법적으로 얻어갈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를 좀 쳐두겠습니다. 정리하면은 복합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하나의 명사절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복합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서 하나의 부사절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역동사 have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을 이루게 되면은 동사 원형이 아니라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pp를 써줘야 된다. 요거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주문하기를 원하는 어느 때든지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배달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이 배달되게 하기를 원하는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배달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장 가볼게요. Delivery apps rank stores. 배달 어플리케이션들은 여기서는 rank가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store이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rank라고 하게 되면은 뭐뭐의 순위를 매기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게들의 순위를 매깁니다 라는 뜻. 뒤에는 by는 전치사, standards까지 묶어주시고요. by various standards. various는 다양한 이란 뜻입니다. 같은 단어로는 diverse가 있고요. standard는 기준이에요. 다양한 기준으로 가게의 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때 전치사 by는 뒤에 이렇게 다양한 기준, 이런 것과 같은 수단이나 방법이 나오게 되면 그냥 해석을 뭐뭐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by 뒤에 수단이나 방법.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양한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리뷰 점수, popularity, 인기, 그리고 price, 가격, 그리고 delivery fee, 배달료, 그리고 distance, 거리가 됩니다. To name a few, 몇 가지를 말해보자면 이란 뜻입니다. 이 표현을 하나로 외워주시면 되는데, 문법적인 설명을 하면은 이때 to name은 투부정사가 됩니다. 이때 name 자체를 무언가를 명명하다 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a few가 name의 목적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몇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죠. 직역을 하면은 몇몇을 명명하자면 리뷰 점수, 인기도, 가격, 배달료, 거리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 이때 투부정사 자체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부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걸로 가장 많이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if로 해석이 된다. 만약 뭐뭐라면 if의 느낌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몇 가지를 명명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to name a few하고 같은 표현으로는 to give a few examples.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이고요. 해석을 할 때는 조건을 나타내는 if, 뭐뭐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본다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장 가볼게요. A speedy delivery of purchased items to your house. house까지가 주어가 되고요. 빠른 배달이에요. ove는 전치사, items하고 묶어주시고, 구매되어진 아이템의 빠른 배달이죠. 여기서는 purchased가 아이템을 수식을 합니다. 이 아이템이라는 것은 구매하는 대상이 아니라 구매되어지는 대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ing 쓰시면 틀린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to your house, 여기도 전치사 명사죠. 이때 to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뭐뭐로 이 정도로 해석을 잡고요. 너의 집으로 구매된 아이템의 빠른 배달은 이런 식으로 해석되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주어의 핵은 delivery가 되는 거죠. 동사는 is가 쓰여 있고요. literally, 부사입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도 전치사 명사 at the tips of your fingers, 당신의 손가락 끝에 달려있다. 여기서 팁은 끝부분이란 뜻입니다. 문장 구조의 특징을 보시면 비동사 뒤에는 원래 형용사나 명사와 같은 보어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전치사 명사구가 나와 있습니다. 부사구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이렇게 비동사 뒤에 부사구가 나오게 되면은 그냥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그대로 당신의 손가락 끝부분에 있습니다 라는 뜻, 너의 손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문장 정리 한번 해볼게요. 빠른 배달은 구매된 아이템의 빠른 배달, 너의 집으로의 구매된 아이템의 빠른 배달은 문자 그대로 당신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장 볼게요. What is the history behind this culture? 여기서는 the history가 주어가 됩니다. 그 역사가 what이 보어 역할을 해요. 무엇인가, behind는 전치사, culture까지 묶어주시고 이러한 문화, behind는 뭐뭐 뒤에, 여기서는 뒤에 있는 이렇게 해석 잡아주겠습니다. 그래서 history 쪽으로 꾸며주시고요. 그렇게 정리하면은 이러한 문화 뒤에 있는 그 역사는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해석 잡으시면 됩니다. 네, 또 다음 파트 넘어가 볼게요. 네, 이과 본문 두 번째 파트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In 1768, 1768년에 이렇게 연도만 나왔을 때는 전치사로 in을 써줍니다. 계속 보시면 황윤석 a scholar, 황윤석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다음에 콤마가 나와 있죠. scholar 묶어주시고 이 황윤석이라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콤마를 우리는 동격이라고 부릅니다. 네, 계속 보시면 made a diary entry, 만들었습니다. 일기 기록물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entry는 기록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고, 계속 보시면 after taking the 과거, 여기서는 after가 전치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뒤에 명사, 동명사 형태 taking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taking의 목적어가 뒤에 나와 있는 과거가 되는 거죠. 이 과거 시험을 치른 후에, 근데 이 과거에 대해서 또 콤마가 나온 다음에 동격으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거가 무슨 시험이냐면 A Public Service Entrance Exam. Public Service는 공공 업무입니다. 공무원이 하는 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Entrance는 입장이란 뜻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공공 업무로 들어가는 시험, 이 과거라는 시험 자체가 국가의 관리를 뽑는 시험이었으니까 이렇게 동격으로 연결해서 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석본에서는 이 부분을 관리채용 시험이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해석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1768년에 한 학자인 황윤석은 만들었습니다. 한 일기 기록물을 만들었어요. 과거를 치른 후에요. 그 과거가 뭐냐면 관리채용 시험인 과거를 치른 후에 하나의 일기 기록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라는 뜻. 2번 문장 가볼게요. He wrote, 그는 썼습니다. wrote라는 동사 뒤에 that부터 끝까지가 wrote의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이 목적어 자리에 지금 that하고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that을 우리는 명사절 접속사 that이라고 합니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기 때문에 접속사라고 부르고, 이 대시하는 역할이 지금 목적어에 왔으니까 목적어에 오는 명사 역할을 하는 문장, 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는 이렇게 명사절 접속사 that 혹은 that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모두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He and his friends, 그와 그의 친구들이 had ordered, 주문했었습니다. 여기서는 동사에 had 플러스 pp가 쓰여서 시제가 과거 완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a delivery가 목적어, 배달을 주문했었습니다. of 냉면, 냉면의 배달이 되는 거고요. for lunch, 점심을 위해서. 네, 그렇게 다시 해석 정리하면 그는 썼습니다. 그와 그의 친구들이 주문했었다. 점심으로 냉면의 배달을 주문했었다라고 썼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잠깐 살펴보면은 과거 완료는 한 문장 내에 과거 사건이 두 개가 나올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wrote라는 과거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단순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썼다. 이게 하나의 과거 사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와 그의 친구들이 주문을 했었다. 이게 두 번째 과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기를 쓰기 이전에 더 과거에 냉면을 주문한 거니까 네, 시간 순서를 더 과거인 대과거에다가 had 플러스 pp 과거 분사의 형태로 시제를 맞춰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황's diary is the first historical document. 황윤석의 일기는 최초의 historical 역사적인 document는 기록물이란 뜻입니다. 최초의 역사적인 기록물입니다. 그 다음에 indicating에는 형광펜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indicate 자체가 가리키다, 나타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ing가 붙어서 앞에 나와 있는 기록물을 수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타내는 기록물 이런 식으로 해석 잡고요. 그래서 묶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indicating이라는 동명사 다음에 무엇을 나타내었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쓰이고 있는데 그 목적어에도 역시 지금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Korean부터 끝까지가 indicating의 목적어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도 주어 동사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Koreans have been delivering. 한국인들이 여기서는 지금 현재 완료 진행형이 쓰이고 있어요. delivering까지를 하나의 서술어로 잡아주시고 have 플러스 pp가 여기 have been이고요. 그 다음에 pp 자리에 비동사가 쓰인 다음에 또 ing의 형태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고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또 ing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진행형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공식으로 쓰면은 have been ing가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한국인들은 배달해 오고 있었습니다. food, 음식을요. for at least 2.5 centuries. for은 여기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뭐뭐 동안이라고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at least는 적어도 라고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2.5는 2.5가 되죠. century는 세기니까 두세기 반이라고 해석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적어도 두세기 반 동안 음식을 배달해 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역사적인 기록물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해석 정리해 볼게요. 황윤석의 일기는 최초의 역사적인 기록물입니다. 나타내는 기록물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적어도 두세기 반 동안 음식을 배달해 오고 있었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최초의 역사적인 기록물입니다 라는 뜻. 다음 4번 문장 가볼게요. During the Joseon period. during은 전치사입니다. 뒤에 명사 period까지 묶어주시고요. during은 접속사 while이랑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while도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뜻이지만 얘는 접속사여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period는 기간 혹은 여기서는 시대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조선시대 동안에 specialized people 전문화되어진 사람들은 이런 뜻인데 여기에도 지금 과거 분사가 쓰여 있죠. 이 자리가 일단 ing가 되면 틀린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specialize라는 동사 자체가 전문화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ng가 되게 되면 전문화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여기서는 이미 전문화가 완료된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를 써야 맞다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called 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전인까지 묶어서 people로 수식.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게 cold라는 과거 분사가 쓰이고 있어요. 이 자리 역시 ing가 되면 틀린다라고 알아두시고 ing로 쓰게 되면은 전인을 부르는 사람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미 이 전문화된 사람 자체가
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ing가 되면은 해석상 맞지 않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때 cold는 뭐뭐라고 불리는 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call이라는 오형식 동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call 다음에는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나오게 됩니다. 해석을 할 때는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다. 그래서 이 형태를 수동태로 만들어주게 되면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고 call이라는 동사는 수동태인 be called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는 뒤에 그대로 쓰게 됩니다. 이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어 둘 다 명사의 형태가 되게 되고요. 네, 그렇게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called 다음에 뒤에 목적격 보어가 남는 구조, 그게 우리 문장의 called 전인하고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고 계속 보겠습니다. delivered가 동사가 되는 거죠. 전인이라고 불리는 전문화된 사람들은 배달했습니다. letters, 편지를 배달했어요. letters가 목적어가 되고 for a fee, fee는 비용이라는 뜻이죠. 비용을 위해서 편지를 배달했다라는 거예요. 비용을 위해서 배달했다라는 것은 비용을 받고 배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해석본에 이렇게 돈을 받고 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시대 동안에 전문화된 사람들은 전인이라고 불리는 전문화된 사람들은 배달했습니다. 편지를 비용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 잡아주시고요. 다음 문장 가볼게요. In the days before the modern address systems, 문장이 지금 전치사로 시작을 하고 있고 콤마가 나오는 systems에서 괄호 닫아주시고요. In the days는 하나의 표현으로 외워주세요. 이때 days를 시대라고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before이 전치사니까 묶어줄게요. address systems까지 묶어주시고 그렇게 보시면 현대 주소 시스템 이전의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해석 잡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죠. Letters were delivered. 편지들은 배달되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가 써있기 때문에 문장의 태 자체는 수동태라고 보시면 되고 계속 보시면 by라는 전치사가 나오죠. 뭐뭐에 의해서 Name and place of residence 이름과 위치인데 residence는 거주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residence까지 닫고 of residence를 따로 묶어서 place 쪽으로 수식해요. 그래서 거주의 장소가 되는 거니까 거주지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이름과 거주지에 의해서 배달되었습니다 라는 뜻. 자, 다음 보시면 so, 그래서 a 전인 had to know, 전인은 had to는 뭐뭐 해야 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know까지 동사로 잡아주시고 알아야 했습니다. a local areas, 그 현지의 지역들을 알아야 했습니다. local이라고 하게 되면 그 지역, 현지의 라는 형용사로 잡고요. areas를 지역들. 네, 그 다음 보시면 like the back of his hand, 백이라고 하면은 등이에요. 그리고 of hand가 백을 수식하니까 그의 손등이 되는 거죠. 그의 손등처럼, like는 전치사, 뭐뭐처럼 그의 손등처럼 현지의 지역들을 알아야 했습니다 라는 뜻. 그의 손등처럼 알아야 했다라는 뜻은 매우 잘 알고 있어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석본 보시면 매우 잘 알고 있었다 이 부분에 해석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상 잠깐 살펴보면은 현대 주소 시스템 이전 시대라고 돼 있으니까 현대 주소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도로명이나 우편번호 같은 것을 기반으로 배달이 되니까 이것을 현대 주소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정리해 볼게요. 이 현대 주소 시스템 이전 시대에는 편지는 배달되었습니다. 이름에 의해서 그리고 거주 지역에 의해서 배달되었고 그래서 전인은 알아야 했습니다. 현지의 지역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의 손등처럼 알아야 했습니다. 즉 매우 잘 알아야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 문장 가볼게요. Service prices, 서비스 가격은 were determined, 결정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가 쓰여 있습니다. determine 자체는 결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격이라는 것은 결정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수동태의 형태를 써서 결정되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By schedule and distance, distance는 거리라는 뜻입니다.
스케줄, 일정과 거리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6번 문장까지는 조선시대의 배달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7번 문장 넘어가 볼게요.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during은 전치사입니다. period까지 묶어주시고, during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접속사 while이랑은 바꿔 쓸 수 없죠. 그렇게 보시면 일본의 식민지의 기간 동안, 즉 일제감정기 동안에 라고 잡아주시면 되고, 콜로니얼 자체는 식민지의 라는 형용사가 되겠고, 피리어드는 기간, 식민지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죠. 서울의 거리들은 채워져 있었습니다. be filled 역시 지금 태 자체는 수동태가 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be filled with를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뭐로 가득 차 있다 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은 배달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프로페셔널은 전문가 혹은 전문으로 하는 그런 전문인, 이런 식으로 해석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called messengers. cold를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봤었죠. 뒤에 명사하고 이렇게 같이 쓰여서 뭐뭐라고 불리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ed가 ing가 되면 틀립니다. 네, 그래서 cold부터 messengers까지를 앞에 나와 있는 professionals로 수식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with에서 시작한 전치사 messengers에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친 콤마 다음에 지금 most working a company named 용달사, 이 부분을 형광펜 쳐볼게요. most working. 여기는 분사 구문이 됩니다. 일단은 most가 대부분은 이렇게 주어로 해석을 하고요. working을 동사처럼 해석합니다. 일하고 있었다. 뒤에 해석 먼저 마저 할게요. for a company,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named가 나와요. named 용달사까지 묶어주시면 되고요. named도 마찬가지로 cold랑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뭐라고 이름 지어진, 그러니까 뭐뭐라고 불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위에 잠깐 정리해 보면은 name이라는 동사도 오형식 구조로 쓰여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이름 짓다 혹은 부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name하고 call은 하는 역할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수동태로 돌리면은 목적어를 앞으로 빼주고 name이라는 동사를 be named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는 그대로 내려오게 돼요. 이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모두 품사는 명사가 됩니다. named 다음에 뒤에 목적격 보어 명사가 나오는 게 우리 문장에 쓰인 named 용달사랑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용달사라고 이름 지어진, 용달사라고 불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퍼니 쪽으로 수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법적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은 여기 컴퍼니하고 named 사이에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which was를 넣어주셔도 돼요. 그렇게 보시면 delivery professionals하고 called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인 who, were를 넣어서 이해를 해주셔도 되고요. 잠깐 4번 문장으로 갔다 오면은 4번 문장에서도 그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people 다음에 called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who, were를 넣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가셔서 분사구문 살펴볼게요. 네, 여기 콤마 다음에 지금 most working, 이 부분을 쌤이 분사 구문이라고 말했는데 분사 구문은 접속사를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접속사를 살려주게 되면은 and를 살려주고요. 주어는 most가 되는데 정확한 표현은 most of them입니다. most of them, 이게 주어고 그들 중 대부분이 일하고 있었다. were working. 그 다음에 뒤에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보면은 and가 접속사가 되고 그리고 most of them이 주어, 그들 중 대부분, 그 메신저들 중 대부분은, 그 다음에 were이 동사가 되는 거죠. 일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분사구문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에 ing 붙이는데요. 여기서는요, 분사구문의 조건을 따져 주셔야 돼요. 주어를 지어줄 때는 주절의 주어와 같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이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지금 Source Street, 이게 우리 문장의 주어죠. 그리고 접속사 다음에 주어가 most of them이에요. 이 두 개가 같아야 주어를 지어줄 수 있는데 지금 주어가 다릅니다. 주어가 이렇게 다를 경우에는 분사구문 만들 때 주어를 생략해 줄 수 없어요. 접속사만 생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보면은 and를 지우고요, 주어는 그대로 냅두고 비동사에다가 ing만 붙여서 being이 되는 거죠. 그리고 most of them에서 여기서 of them은 지금 생략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괄호 쳐놓고, 그리고 분사구문으로 만들었을 때 being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략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most working 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문장도 뒤에 분사구문에 most working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을 하실 때는 이 most를 주어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일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7번 문장에 쓰인 분사구문은 주어를 생략하지 않은 형태예요. 주어를 독립적으로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독립분사구문이라고 얘기해요. 자, 독립분사구문은 주어를 살려준 형태의 분사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독립분사구문은 주어를 살려준 분사구문이에요. 주어를 살린 형태다, 이렇게 적어두고 넘어갈게요. 네, 그렇게 정리해보면은 일제감정기 기간 동안 서울의 거리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배달 전문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메신저라고 불리는 배달 전문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용달사라고 불리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Many used bikes to speed up delivery. 여기서 many를 주어로 잡고요, 많은 이들이 사용했습니다. 자전거를. to speed up은 투부정사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고요,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으로 가시면 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할 때는 in order to나 so as to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메모만 해두겠습니다. 여기서는 speed up 자체가 지금 하나의 동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delivery를 목적어로 잡으시면 돼요. 무엇을 빠르게 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배달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to부터 끝까지를 하나의 수식어구 취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speed up 같이 두 단어가 하나의 동사를 이룰 때는 목적어를 speed하고 up 사이에 넣어도 맞는 표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to speed delivery up 이런 식으로 써도 맞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9번 문장 가볼게요. When customers contacted 용달사까지 끊어주시고, 여기선 when이 접속사입니다.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죠.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체크하시면 됩니다. 고객들이, contact는 어디에 연락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목적어를 취해요. 목적어가 을를로 해석이 안 됩니다. 뭐뭐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 컨택트 다음에 with를 넣으면 안 된다, 요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타동사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목적어 와줘야 됩니다. with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계속 주절을 보시면 A messenger went, 한 메신저가 갔습니다. went는 일형식으로 끝나는 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바로 수식어구가 나와요. To pick up the item, 아이템은 물품이죠. 물품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도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in order to나 so as to의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부터 items까지 묶어줄게요.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pickup이라는 두 단어의 동사가 지금 the item이라는 목적어를 취하고 있다라는 구조를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두 단어가 하나의 동사를 이룰 때는 이 목적어가 가운데로 가도 상관이 없다, 요것도 같이 이해를 해주세요. 네, 그 다음 계속 보시면 and가 나와 있고, 그리고
then은 그리고 나서입니다. 그래서 and then을 그리고 나서라고 해석을 잡아주시면 되겠고 병렬 구조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delivered라는 동사하고 앞에 나와 있는 went라는 동사가 병렬 구조고요. 배달했습니다. 그것을 배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문장 바로 보시면은 delivery mistakes were rare. 배달 실수들은 드물었습니다 라는 뜻인 거죠.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uncommon이 있습니다. 네, 9번, 10번 문장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고객들이 연락을 했을 때, 용달사와 연락을 했을 때 한 메신저가 갔습니다. 픽업하기 위해서, 그 물품을 픽업하기 위해서 갔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배달했습니다. 그것을 배달했습니다. 배달 실수들은 드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장 갈게요. Messengers were sometimes charged with carrying large bundles of cash. 메신저들은 여기서도 지금 수동태 형태가 쓰이고 있습니다. were charged with에다가 형광펜을 쳐주시고요. sometimes는 부사입니다. 때때로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were이 동사가 되고 charged가 지금 보어가 되는 구조긴 한데 여기서는 어휘를 외우시는 게 더 편합니다. 위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charge라는 게 동사로 쓰이면은 비용 같은 것을 청구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A with B의 구조로 잘 쓰이고 그리고 뭐뭐의 임무를 맡기다 라는 뜻이 있어요. 뒤에 A with B는 A에게 B를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A에게 B를 청구하다 혹은 A에게 B의 임무를 맡기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고 청구하다하고 임무를 맡기다 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A에게 어떤 일을 청구하다. 그러니까 A한테 일을 하라고 지금 맡기는 거죠. 이것도. 임무를 맡기다라고 해석하면 A에게 B의 임무를 맡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뜻을 조금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우리 본문에서 연습을 하실 때는 임무를 맡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장은 수동태가 되니까 여기 messengers가 지금 A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carrying이 B가 되겠죠. 그렇게 해석을 자연스럽게 잡으면은 메신저들은 때때로 나르는 것에 임무를 맡았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태 스타일의 직역을 하게 되면은 메신저들은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with carrying을 나르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잡으셔도 됩니다. with를 뭐뭐한 것으로 이렇게 잡고 with가 또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덩어리 cash까지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carry라는 동사는 여기서 나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arrying의 뒤에 지금 목적어가 써 있는 거죠. large bundles, 큰 large는 묶음이에요. 혹은 다발 이런 뜻이 있고요. of cash, cash는 현금이에요. 현금의 큰 다발, 이게 carrying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것을 나르는 것으로 때때로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 잡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면 but 그러나 they were unfailingly honest and accurate. 그들은 unfailingly는 부사입니다. fail 앞에 on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패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 없이 그리고 우리 해석본처럼 변함없이 이런 식으로 해석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동사가 쓰여있기 때문에 뒤에 보어가 나와 있는 거죠. honest and accurate 두 개의 형용사가 보어가 되고 있고 honest는 정직한, accurate는 정확한 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실패 없이, 변함없이 정직하고 정확했습니다. 이런 뜻이 나오고 해석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메신저들은 때때로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나르는 것으로 큰 다발, 현금의 큰 다발을 나르는 것으로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but 그러나 그들은 실패 없이 정직했고 정확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장 넘어갈게요. Customers trusted the messengers. 고객들은 신뢰했습니다. 메신저들을 신뢰했어요. 여기서는 뒤에 so that 구문이 쓰여 있습니다. 형광펜 쳐주시고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너무, much는 많이라는 부사입니다. 많이 신뢰해서 그 다음에 주어가 동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 잡으면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은 그들은 often 종종 did not check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The items
물건들을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They received. 그들이 받았던 물건. 이런 식으로 수식이 가고요. 이렇게 아이템이라는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 이 received라는 받다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items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시나 위치를 넣어주셔도 돼요. 네, 그렇게 정리하면은 고객들은 신뢰했습니다. 메신저들을 너무 많이 신뢰해서 그들은 자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물건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대명사도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잘 확인을 좀 해주세요. 여기서 대의는 고객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This messenger service. 이러한 메신저 서비스는 this가 나오고 있으니까 앞문장 내용이 되겠죠. 이거는 해석을 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장 계속 보시면 서비스까지가 주어고 was unique. 독특했습니다. to Korea. 한국에서 독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o를 전치사 뭐뭐에서라고 해석을 하고요. and 그리고 병렬구조 잡으면은 was하고 앞에 was랑 병렬구조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based on. based 자체가 과거분사기 때문에 형용사 취급해서 보어로 나오고요. 근데 based on을 한 번에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에 기반된. on은 전치사니까 묶어주고 mutual은 상호의 라는 형용사고요. trust는 신뢰라는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상호 신뢰의 문화에 기반되었다. and 그리고 a hunger for speed. 속도에 hunger는 배고픔인데 여기서는 갈망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 속도에 대한 갈망에 기반되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해석 정리해 볼게요. 이 메신저 서비스는 독특했습니다. 한국에서 독특했습니다. and 그리고 기반되었습니다. 문화에 상호 신뢰의 문화에 기반되었습니다. and 그리고 갈망에 기반되었습니다. 속도에 대한 갈망 여기에도 기반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 잡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어휘를 먼저 살펴보면은 여기서는 hunger for이 뭐뭐에 대한 갈망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이때 hunger를 desire이라는 욕구 이런 식으로 어휘를 이해를 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 몇 개를 적어드리면 crave for이 있고요. 그 다음에 long for이 있습니다. 이 두 표현도 무엇을 갈망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동사가 ing가 되면은 뭐뭐에 대한 갈망이라는 뜻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표현들도 좀 같이 익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어에 쓰인 this라는 지시어에 주목을 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메신저 서비스가 뭐였냐면은 우리 9번 문장에서 이러한 메신저 서비스는 8번 문장이 먼저 나옵니다.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9번 문장에는 연락해서 픽업하고 배달하는 것. 이것도 서비스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 배달 실수가 거의 없다라는 것. 정확성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우리 11번과 12번에서는 이렇게 돈다발도 굉장히 정확하게 배달을 해주고요. 그리고 고객도 그거를 신뢰한다라는 측면에서 정직성도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this messenger 서비스를 정리하면은 우리 8번 문장에서 봤듯이 자전거를 사용하고 그리고 9번 문장에서 고객이 이제 연락을 취하고 그러면 메신저가 수거를 해서 배달을 하는 구조였죠. 그 다음에 배달 실수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면서 배달이 상당히 정확성을 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11번과 12번 문장에서는 현금을 배달하고 혹은 이제 고객들이 확인도 안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메신저들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런 뜻에서 정직성도 담보하고 있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전거를 사용한 거는 배달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8번하고 9번에 대한 내용을 어떤 속도에 대한 갈망하고 연결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번하고 12번 정확성부터 정직성까지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윗문장들과 좀 연계해서 이렇게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14번 문장 볼게요. It is possible that 여기서는 가주어 진주어가 쓰였습니다.
진주어 자리에는 명사, 절, 접속사, 대절이 쓰였고요. 그렇게 보시면 possible은 가능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pave는 길을 닦다 할 때 닦다라고 해석을 해주시고요. 이것이 닦았다라는 것이 가능하다. The way, 길을, 여기서는 이 길을 토대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토대를 닦았다라는 것이 가능하다. For modern motorcycle delivery, for부터 delivery까지 괄호쳐서 way로 수식하면 됩니다. 이때 for은 뭐뭐에 대한, 현대 오토바이 배달에 대한 그런 토대를 닦았다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어에 나온 this도 우리 13번 문장에 나온 주어 this messenger service 이거를 가리키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문장 정리해 볼게요. It is possible, 가능합니다. 이것이 토대를 닦았다라는 것이 가능해요. 현대 오토바이 배달에 대한 토대를 닦았다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파트 넘어가 볼게요. 네, 이과 본문 세 번째 파트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After Koreans' liberation from colonial rule, after는 여기서 전치사입니다. rule까지 묶어주시고요. 한국의 해방 이후로 라는 뜻이에요. liberation은 해방이라는 뜻이고 동사 형태 하나만 적어둘게요. liberate가 해방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From colonial rule, 여기서 rule은 지배라는 뜻. 식민 지배로부터 한국의 해방 이후로 It was divided into two. 그것은,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면은 한국이 되는 거죠. 나뉘어졌습니다. 지금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나와서 수동태 형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 둘로 나뉘었다 라는 뜻이죠. divide를 능동태로 쓰게 되면은 divide A into B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A를 B로 나누다. 수동태 문장에서는 목적어 A가 주어로 나가게 되니까 be divided into가 되고 그리고 into B가 그대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Then came the Korean War. then은 그리고 나서라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came 왔습니다. The Korean War, 한국 전쟁이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장 구조가 잡혀 있고요. 이 문장은 도치 구문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구 도치라고 적어주시고 부사구 도치 개념 정리 잠깐 하면은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형식 문장이기 때문에 뒤에 부사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 부사구가 문장 앞으로 가게 되면은 주어하고 동사의 자리가 바뀝니다. 이거를 우리가 도치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예문을 보시면은 Cats are in the box. 고양이가 박스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cat가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가 동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in the box라는 부사구가 나오게 되죠. 이런 문장에서 in the box라는 부사구를 문장 앞으로 빼주게 되면은 원래 어순이었던 주어 동사의 형태가 바뀌어서 catch are를 그대로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동사를 먼저 내립니다. are를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주어 catch를 써주는 거죠. 네, 부사구 도치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사구가 맨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는 형태가 되겠고, 그러면 우리 문장 원래 형태로 돌려보면은 The Korean War came then. 이게 원래 문장의 형태였던 겁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hen이라는 부사가 문장 맨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Korean War이 뒤에 나오는 거고 came이라는 동사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부사구 도치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장. During this series of upheavals. during은 전치사니까 upheavals까지 묶어주시고요. 일단은 during은 while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while은 똑같이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뜻인데 접속사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this라고 하게 되면은 지시어죠.
앞에 한국전쟁이 온 기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series of는 한 번의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주세요. 1년에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upheavals로 수식, 격변이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1년의 격변 동안, 그 다음에 주어를 보시면 Korea's delivery system fell apart.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fall apart 자체를 무너지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고요. 구조를 따지면은 fell이 일형식 동사고요. 뒤에 나와 있는 apart가 부사가 됩니다. apart 자체는 조각조각 혹은 산산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러니까 산산이 떨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무너지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문장 가볼게요. It was the during 1960s. 1960년대 동안이었습니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 4번 문장도 별표 치시고요. 그 다음에 it was 대세다가 형광펜 치시고 여기는 강조 구문이 쓰였습니다. it is하고 that 사이에 강조해주고 싶은 문장 성분을 넣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법 타이틀을 기억하실 때 it is that 강조 구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이 강조 구문은 특정 문장 성분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쓴 특수한 문장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특수 구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문장 형태를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강조 구문 개념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선생님이 일반 문장 하나 써볼게요. He met her in the park. 그가 그녀를 공원에서 만났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분석하면은 주어가 나오고 met이 동사, 그 다음에 her이 목적어, in the park가 부사구죠. 부사구는 알파벳 M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 문장을 강조 구문으로 바꿀 때는 it is 사이에 여기는 지금 동사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it was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it was 다음에 강조해주고 싶은 문장 성분 넣고요. 그 다음에 that을 쓰고 그 다음에 that 뒤에는 강조한 나머지 문장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강조할 수 있는 문장 성분은 동사를 뺀 전부 다를 강조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도 강조할 수 있고요. 목적어도 강조할 수 있고 수식어구도 강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은 주어를 강조해주고 싶으면은 it was that 사이에 he를 넣고요. 그 다음에 met her in the park를 나머지 자리에다가 that 뒤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목적어 her를 강조해주고 싶으면 her를 강조 자리에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he met in the park를 나머지 자리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in the park를 강조해주고 싶으면 it was that 사이에 in the park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he met her를 that 뒤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강조 구문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장 와서 원래 문장의 형태를 쌤이 위에다가 적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원래 문장의 형태를 적어봤는데 분석을 해보면은 delivery services가 주어져. 배달 서비스는 여기서 그루는 성장하다, 성장했습니다. again은 부사니까 수식어구 취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960년대 동안 전치사 명사 이렇게 묶어서 또 수식어구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thanks to는 뭐뭐 덕분에 라는 뜻이죠. 한 번에 전치사 취급을 해주시고 뒤에 명사구 묶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식어구 처리를 해주시는 거죠. 해석만 정리하면은 배달 서비스는 성장했습니다. 다시 성장했어요. 1960년대 동안. urbanization은 도시화입니다. 도시화 덕분에 다시 성장했습니다. 이런 뜻의 문장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강조해주고 싶었던 것은 1960년대 동안 벌어졌다라는 걸 강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during 1960s를 it was that 사이에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부사구를 강조해준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장의 나머지 delivery services grew again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thanks to urbanization 이거를 나머지 that 뒤에다가 써주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문장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at 뒤에도 똑같이 delivery services 주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grew가 동사, again이라는 수식어구, 그리고 thanks to urbanization 여기도 수식어구.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강조구문 해석을 할 때는 바로 뭐뭐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잘 해줍니다.
강조를 해주기 때문에 바로 뭐뭐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 잡으면은 바로 1960년대 동안이었습니다. 배달 서비스가 성장했던 것이 또다시 도시화 덕분에 성장했던 것이 바로 1960년대 동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휘 체크하면은 urbanization은 도시화, 그리고 thanks to는 뭐뭐 덕분에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죠. 같은 표현 정리하셔야 됩니다. because of가 있고 due to, owing to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문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문장. As economic development progressed. 여기서 as는 접속사입니다. 뭐뭐함에 따라 이렇게 해석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어. 경제적 발전이 progress는 자동사입니다. 진행되다 라고 해석합니다. 진행되었음에 따라. 그 다음에 콤마에서 끊고 주절의 주어가 나옵니다. People flock to urban areas. 사람들은 flock은 모이다 라는 뜻이에요. 도시 지역들로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 다음에 where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where은 관계부사고요. 관계부사 앞에 콤마가 있어도 계속적 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은 접속사 플러스 부사로 나타내줘요. 그래서 and there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라고 해석해요. 그리고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문장 구조 분석해보면 labor이 주어가 되는 거죠. 노동이 became concentrated. became은 이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어가 나와줘야 돼요. concentrate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pp의 형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초점이 맞춰진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해석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집중되는. 네, 그렇게 문장 구조 정리해보면은 경제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도시지역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노동이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계부사의 선행사는 앞에 나온 urban areas가 선행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이것은 앞문장 내용입니다. boost는 촉진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로는 promote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 demand는 수요입니다. 수요의 반대말은 공급이 되죠. 공급은 supply입니다. 네, 계속 보시면 for은 전치사 뒤에 명사까지 묶어주시고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켰습니다 라는 뜻. 7번 문장 가볼게요. Deliveries of newspapers and milk quickly became popular. Deliveries가 주어입니다. 배달은 뭐의 배달이냐면 뉴스와 우유의 배달은 quickly 부사 빠르게 되었습니다. became은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 보어가 나와요. 그래서 형용사가 보어로 나오고 있고요. popular는 인기 있는 이라는 뜻이죠. 인기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 잡으시면 되겠고요. 8번 문장 가볼게요. During lunchtime, during은 전치사, 점심시간 동안 이렇게 묶어주시고 City centers were filled with restaurant workers. 도시 중심들은 여기까지가 주어 채워졌습니다. fill은 채우다니까 여기서는 be filled가 쓰여서 수동태의 형태고요. 여기서는 be filled with를 하나의 표현으로 외워주시고 뭐뭇으로 가득 차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e full of랑 같은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with 전치사 묶어주시고 식당 직원들 여기까지 괄호 닫아주세요. 식당 직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라는 뜻. 그 다음에 delivering은 여기서 현재 분사입니다. 앞에 나오는 식당 직원들을 수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배달하는 식당 직원들이에요. 트레이는 쟁반. 그래서 delivering의 목적어가 trace가 되는 거고요. 쟁반들을 배달하는 레스토랑 직원들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또 형용사가 나와요. full of food. 음식으로 가득 찬 쟁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food까지 묶어서 tray 쪽으로 수식. 그 다음에 보시면 stacked on top of each other. 여기서 stacked도 중요합니다. 스택이 쌓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과거 분사가 쓰여서 쌓여진 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staked도 어떻게 수식을 잡아주셔야 되냐면 stakked가 지금 trace를 수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할 때 쌓여진 쟁반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는 거죠.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래서 콤마 다음에 이쪽 pp 나오는 부분에 ing가 쓰이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수식하는 대상이 쟁반이죠. 쟁반은 쌓여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pp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on the top of each other, 이거는 하나의 표현으로 보시면 좋은데요. each other는 서로라는 뜻이죠. 서로의 top은 위에요. 서로의 위에 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겹겹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each other는 서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다시 서로의 위에 쌓여진, 그러니까 겹겹이 쌓여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stacked부터 문장 끝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elivering에서 시작한 큰 괄호를 문장 끝에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full of food를 하나의 형용사로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stacked부터 끝까지도 하나의 형용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적어 두겠습니다. 얘를 첫 번째 형용사로 잡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stacked를 두 번째 형용사로 잡으신 다음에 앞에 나오는 trace로 수식을 하는 형태로 해석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은 음식으로 가득 차고 겹겹이 쌓여 있는 쟁반을 배달하는 식당 직원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콤마 뒤에 과거분사의 형태가 나와 있을 때는 이 콤마하고 stacked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which, were를 넣어서 이해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때 which의 선행사는 trace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석이 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은 쌓여 있었습니다.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8번 문장 쌤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수식하는 걸로 먼저 해보면은 점심시간 동안 도시 중심부들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당 직원들로 쟁반을 운반하는 식당 직원, 음식이 가득 차고 겹겹이 쌓여져 있는 쟁반을 배달하는 식당 직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석할 때는 일반 수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적 용법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점심시간 동안 도시 중심부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당 직원들로, 쟁반을 배달하는 식당 직원들로, 음식으로 가득 찬 쟁반들을 배달하는 식당 직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쟁반들은 쌓여져 있었습니다. 겹겹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석하면은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In the late 1980s and 1990s. late는 후반입니다. 1980년대 후반 그리고 1990년대에 이렇게 한 덩어리 잡고요. Caterers delivered homemade lunches. Caterer은 음식 공급업자라는 뜻입니다. cater라는 동사에 er이 붙어서 음식 공급업자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냥 cater만 하게 되면 동사입니다. 음식을 공급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계속 볼게요. 음식 공급업자들은 배달했습니다. 집에서 만든 점심을 배달했습니다. include bags. cloth가 천이니까 천가방에 쌓여있는 집에서 만든 점심. 그래서 천가방을 여기서는 보자기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래서 목적어로 수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to urban offices, 도시 사무실들로 배달을 했다라는 거고요. and 병렬 구조 체크하셔야 됩니다. returned, 돌아왔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delivered 하고 지금 병렬 구조를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 return은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바로 이렇게 부사 나와요. 나중에 돌아왔어요. to collect, 수집하기 위해서, empty, 비어있는 접시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찾으러 왔다라는 거죠. 이때 to collect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 정리하면은 1980년대 후반 그리고 1990년대 동안 음식 공급업자들은 배달했습니다. 집에서 만든 점심을, 보자기에 쌓여있는 집에서 만든 점심을 도시 사무실로 배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다시 찾기 위해서 비어있는 접시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번 문장. The deliver area. 배달의 영역은 여기서 area까지 주어로 잡고요. 영역으로 해석합니다. grew rapidly. 여기서 grew는 성장했다. rapidly는 부사. 일형식 문장입니다. rapidly는 빠르게 라는 뜻이에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여기서 내용 정리 간단하게 하면은 다시 우리 본문 처음부터 돌아와서 시간 순서를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3번 문장까지는 지금 50년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전쟁 이후로 격변 이후로 배달 시스템이 무너졌다. 여기까지가 1950년대. 그 다음에 60년대 동안 다시 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게 4번 문장부터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사람들이 도시지역으로 모이고 그리고 노동력이 집중이 되었다. 이런 배경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배달 서비스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문장은 그 수요 촉진의 예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장 역시 그 수요를 촉진한 예시의 문장. 그래서 8번까지를 1960년대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부터는 다시 시기가 이제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로 가죠. 그러면서 단순히 배달만 한 게 아니라 보자기에 싸서 집에 배달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빈 그릇도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배달 영역이 빠르게 성장했다. 그래서 1980년대와 90년대는 배달 영역이 확장. 네, 이런 식으로 글의 구조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본문 전반부를 마무리해보고 다음 영상에서 본문 후반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